건강한 미래를 향한 공익 투자.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임상시험은 새 희망입니다. 새로운 무기의 개발이다. 희망을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시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신약은 없다. 결국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신약을 통해서 환자들의 또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거는 이전에 수많은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그런 피험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비단 신약 개발만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임상시험들이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제로 썼던 약들이 주사가 힘들었으니까 그걸 먹는 약으로 개발하는 거. 그건 주사가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약을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됐던 거를 하루에 1번만 먹어도 되는 것으로 개발하거나 혹은 일주일에 1번만 먹어도 되는 걸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거는 약 3번씩 먹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환자들에게 또 유익이 되는, 그래서 그런 거가 전부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매우 소중한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시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신약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상시험은 우리가 새로 개발한 물질 또는 약물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우수한 후보 약물들이 실험실에서 쏙쏙 개발되고 있지만 세포 실험 또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람에게 연구를 통해서 효능을 그리고 안전성을 확인을 해야만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임상 연구 형태가 있지만 임상 시험이야말로 효능과 안전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 형태이기 때문에 신약이나 신치료법의 이 입증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 대상자분들의 보호입니다. 안전성. 특히 이제 임상시험은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그 임상시험을 시행하면서 어떠한 이상 반응이 더 큰 위해가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임상시험입니다. 따라서 어떤 임상시험을 저희가 의료진으로서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충분히 기존의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내 환자, 내 대상자에게 참여를 권유해도 안전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머더 테스트, 즉 내 어머니가 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임상시험을 권해도 얼마든지 안심하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의료진 스스로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러한 안전성에 대한 것이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날 임상시험은 소위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GCP가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법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 법전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은 GCP에 의해서 그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규정되고 또 준수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래서 임상시험을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에게는 우리가 그 서면 승낙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시험의 내용을, 기술한 내용을 보고 승낙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선행의 원칙을 해서 적어도 피험자에게 과도한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좋은 이득을 주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칙을 해서 환자의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똑같은 그 기회를 갖는다, 이런 점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서면 승낙서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IRB에서의 심의에서 이 모든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이, 모든 절차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아질 거죠. 저희가 놀라는 거는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하고 지금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이제 거기 대표적인 것이 표적치료제고, 약이 없던 병에 새로운 치료약이 개발이 돼서 실제 환자들이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회사 다니시면서 이러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사이의 발전을 보고 최근에 이러한 바이오테크놀로지, 새로운 생물 유전학적인 발전과 함께 새로운 약이 개발되는 거 보면 10년 후에는 모든 환자나 모든 병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 암이 컨트롤러블,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한, 관리가 가능한 병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고, 암이라는 것을 말기암 그러면 일정 기간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암을 조절을 하면서 자기 수명까지 같이 유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